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써있네. 이거는 제조일로 해서 3년.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다? 홍어다, 홍어. 생선 없는 거. 다시 냉동시키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양념 발라갖고 95% 이상 씻어서. 한국 사람이 못 먹어요. 그럼 문제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다 감안은 해야 돼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형편없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을 고발했었습니다. 그중 한 곳에서 상한 해물탕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해물탕 재료로 사용한 이 냉동 꽃게를 기억하십니까? 제조일자 2013년, 무려 3년이 지났는데 그마저도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표시조차 없었습니다. 되게 오래다. 3년 전이네. 써있잖아요, 3년 전이라고. 냉동은 되고, 요리 까먹지 않고, 전기만 시키면 무려 3년이나 지난 냉동 꽃게가 과연 어떻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 김진 기자입니다. 조금 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전 다시 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방송된 한국인 출입금지 식당 편에서 우리는 한 식당의 해물탕이 제조일이 무려 3년이나 지난 냉동 꽃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꽃게와 같은 냉동 수산물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아마도 쉽게 보셨을 겁니다. 그 종류도 정말이지 다양합니다. 꽃게도 있고요. 그리고 냉동 새우에 냉동 쭈꾸미, 잘 손질된 고등어와 조기까지. 이렇듯 다양한 수산물만큼 작년 상반기 냉동 수산물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7.4%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여러분은 이 많은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이 과연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아니면 2년? 모두 틀리셨습니다. 앞서 보셨던 제조일이 3년이 지난 냉동 꽃게가 식품 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냉동 수산물의 숨은 유통기한의 진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취재했습니다. 요식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식자재 마트. 우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냉동 수산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유통기한 표시가 없습니다. 이거는 먹어도 한번 물어봐도 언제 만들었는지 유통기한이 없네. 마트 직원은 유통기한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유통기한이 없네.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좀 더 살펴봤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 이걸? 2년이네. 2년이라고 써있네. 앞서 본 제조일자만 적혀있는 제품과는 달리 유통기한이 분명하게 적혀있는 모습.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했던 마트 직원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네, 이거는. 14개월, 14개월이구나. 그거는 3년? 3년 제조일로부터 3년. 똑같은 데네, 똑같은데. 베트남이고 비슷하게 이게 해산물이죠. 다 똑같은 거고. 이건 24개월이네. 똑같은 베트남산 냉동 대하입니다. 그런데 왼쪽 제품의 유통기한은 24개월, 오른쪽 제품은 36개월.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이번엔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대형 마트입니다. 이곳의 냉동 수산물 코너는 어떨까요? 종류별로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는 잘 포장된 냉동 수산물들. 그런데 이곳에서도 제품들마다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의 표시가 서로 제각각이었는데요.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포장 일자가 포장 별도 그지 포장일자만 있고 유통기한은 표기 안 돼 있어. 제조일은 있고 그리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그지.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제품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 구매해야 할까?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2년. 포장일자가 여기서부터 2년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거 안 써있잖아. 여긴 써있잖아 이렇게.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유통기한. 24개월이 나왔어요. 그죠? 아무튼 2년이라. 아직 2년 안 지났고. 이게 15년, 12월 14일이니까 이거 2년 안 됐죠. 왜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2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시중에나 이런 데서 정해준 거는 유통기한이 없는데, 그러면 그게 냉동이기 때문에 몇 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기준에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로 자체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가수산물은 제조일자만 기록하고 유통기한이 없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2년으로 정한 거거든요. 제작진이 마트에서 구입해온 냉동 수산물들입니다. 종류도 많지만 유통기한과 제조일자의 표시 또한 제품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유통기한 또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냉동 수산물의 정확한 유통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일까? 네, 안녕하세요. 저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유통기한은 있는데 제조일자가 없어서. 저희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야 돼요. 아, 그럼 유통기한은 어떻게? 냉동수산물이 2년이거든요. 2년이요? 예. 그게 법적으로 2년이에요? 네네, 법적으로 2년이에요. 고객님, 현재 지금 꽃게에서 저희가 유통기한은 1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포장했을 때는 기준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또는 3년 이렇게 있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다 재포장을 한 거잖아요. 포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을 땐 유통기한을 1년으로 두고 사용을 한다. 평소에 냉동수산물 네.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죠. 바로 냉동해 놓은 거를 바로바로 그때 해 먹으면 더 신선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맛은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생각에? 그거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한 뭐 6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로 알고 계세요? 유통기한은 근데 그 냉동 식품에 따라 틀리긴 한데 생선은 얼마였더라? 생선은 한 반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3개월 정도? 대형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해놓으면 믿고 그냥 사는 편이에요. 우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식약처의 냉동수산물 식품 규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냉동수산물이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요. 저희 식품 표시 기준에 보면은 자연 상태의 녹인 수산물은 제외하는 걸로 돼 있어요. 표시되는 식품이요. 왜 그게 유통기한에 표시에 의무가 없나요? 자연 상태의 녹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도 그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육안으로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게 수산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거니까 냄새라든지 색깔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화가 의해서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가공을 하지 않은 냉동수산물은 자연산물로 분류되어 유통기한 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는 게 관계자의 말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요. 관계자의 말대로 육안으로 그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단,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경우엔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24시간 이내에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냉동수산물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판매할 수는 있지만 재냉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반 시에도 냉동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인 가공수산물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을 정하는 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규정에 의하면 냉동과 냉장, 실온 상태냐에 상관없이 자연물은 포장된 상태에서도 육안으로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중요치 않다는 말인데요. 그런데도 냉동수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상한 꽃게살입니다. 글을 보니 안쪽 내장이 까맣고 다리 쪽 살은 갈색이다. 냉동 꽃게 사서 바로 냉동한 건데. 꽃게뿐만이 아닙니다. 회색빛을 띠는 냉동 새우살부터 이미 다 녹아서 물이 흥건한 냉동 조기까지 그 피해 사례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과연 시민들은 포장된 냉동 수산물의 신선도를 육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은 몇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실험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눈으로만 봐서는 판단이 어려운지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베테랑 주부라면 좀 쉬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육안으로 보실 때 뭐가 제일 싱싱한 것 같으세요? 근데 싱싱해 보이는데 다. 지금 용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냄새 잘 안 나요. 포장돼 있어서 냄새도 잘 안 나고요.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여기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래가 다 상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냉동이다 보니까 냄새도 맡을 수 없고 언제 만든 건지도 잘 모르고 아무래도 신선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그렇고 제조일자도 그렇고 제대로 다 제각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냥 볼 때는 싱싱해 보이고 또 저희가 그 구매자들은 유통기한이나 원산지를 그냥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되게 싱싱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 뜯었을 때 또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보다 실질적인 보관 관리가 더 중요한 냉동수산물. 대형마트에서는 냉동수산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해동 새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얼렸다 녹인 거지. 얼음 붙어있고 이제 막 녹는 중인 것 같아요. 얘네는 언제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요? 유통기한 제조일자 이런 거 없어요? 아, 유통기한은 냉동이라서 냉동은 주로 한 몇 달씩 되거든요. 몇 달이요? 네, 냉동이니까. 네. 맞아요? 여기 써있는 유통. 예. 네, 16년 3월 30일? 오늘인데? 오늘은요, 제주 포장 일자예요. 포장 일자. 포장을 유통기한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요거 포장 날짜고요. 해동 수산물의 유통기한은 해동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해동을 시킨 다음에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 유통기한이 제조일자가 2015년 9월 14일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로부터 3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드릴 수 있어요. 예, 2016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 남았어요, 유통기한이. 예, 요거예요, 요거. 페르갈죠. 요거. 예. 네, 요게 요거예요, 예. 요거는 지금 한 블럭에 한 100마리 넘게 들어있는 거고, 저 40마리 들어있는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요거 저희가 작업해가지고, 이거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어떨까요? 냉동 수산물은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에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규정인데요. 제작진이 찾은 마트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거랑 냉동 쭈꾸미. 이건 냉동이 아닌데? 제품 표시 사항에도 냉동 보관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요. 냉동 보관이라고 했는데 냉동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냉동 아니에요? 네, 얼은 거예요. 아, 얼어 있는 거. 얼어 있어요. 아. 얼어 있다고 하기엔 쭈꾸미가 너무 말랑말랑합니다. 과연 냉동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엔 주택가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소규모 마트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냉동 절단 꽃게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데요. 가격과 국내산이라고 적힌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뒤집어 보니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래는 중국 건데 스티커로 국내산으로 했네. 하나의 꽃게의 원산지는 두 곳. 어느 쪽이 진짜인지 꽃게는 알고 있을 겁니다.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문어 한 마리를 꺼냈는데요. 마치 화석처럼 단단히 얼어있는 문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지만 덧붙여져 있는 이 스티커가 좀 수상합니다. 스티커를 한 잔씩 떼어낼수록 문어의 숨은 과거가 드러나는데요. 문어는 어디에서 태어나 북한과 모로코를 거쳐 우리나라로 왔을까요? 생물을 냉동된 거를 녹여서 판다고 해서 에? 일본말로 흑가시라고 그러는데 흑가시에서 판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일본말로 흑가시에서 판다는 말은 냉동을 녹여서 생물로 판다는 얘기를 일본말로 흑가시에서 판다고 그래요. 진짜 아 진짜 그렇게도 팔아요? 상인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저 제철 맞은 싱싱한 쭈꾸미들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거 생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냉동 냉동 아니에요, 냉동? 뭐가 틀려요, 냉동하고? 근데 이거 얼마지는 뽀득뽀득해요. 햇살이 나오고. 그럼 이거 가져가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냉동실에 넣으면 뭐 2kg 보관돼요. 아, 이건 냉동이에요. 이거는 생 거죠? 원래 있어. 우리나라 거 없어요. 아, 이거 다 원래 냉동? 그러면 얼린지 모르겠네.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식당에서도 다 냉동이에요? 얼린 건지 모르겠어. 모를 것 같아서. 냉동을 녹여서 생물이라고 판다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는 냉동은 좀 더 싸요? 그래서 그냥 냉동이랑 생물이랑 차이가 맛있어, 생물이 가격도. 또 다른 시장. 주로 식당이나 소매상 등 상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수산물 종합시장입니다. 폐장 시간이 다 되어서인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문 닫을 준비를 하는 가게 중 한 곳에서 의심스러운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냉동이에요 이게 지금? 왜 냉동? 아직 덜 녹았잖아. 냉동이야? 그죠? 이제 쏟아놓은 거야? 아. 네.
이거 여기다 넣으면 그냥 녹아 뿌려요. 이거? 예, 선동이 돼서 아주 냉동이 아니고 선동이야. 다 녹았잖아, 물렁물렁. 그러니까. 냉동 새우를 녹여서 팔고 있었는데요. 가게 주인은 이 새우가 원래 안전한 냉동 제품이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직접 보여주기 위해 냉동실에서 본래 제품 박스를 꺼내오는데요. 이거라니까 이거. 아, 냉동에 이렇게 다 팩으로 들어. 예, 이렇게 패고 가요. 그래 5만 원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켜보고 있으니 해동에 팔던 새우를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리곤 냉동실로 가지고 갑니다. 해동한 새우는 24시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팔다 남은 이 새우를 과연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위해 모여든 상인들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제 저녁 냉동 새우를 해동해 팔던 그 가게입니다. 그렇게 팔다 남은 새우를 다시 냉동실로 가져갔었는데요. 역시나 그 새우를 다시 해동해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이렇게 났을 때 해동했던 거 그런 거죠? 해동은 이렇게 됐다. 그죠? 그래서 다시 냉동했다가 제품 상자만 확인해도 해동 후 재냉동을 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냉동시킨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냉동시켰다가 이게 우들 여기서 팔다가 이렇게 다 녹았잖아? 물을 넣으면 이거 똑같죠. 워낙 물이 좋은 거라. 제작진은 냉동 수산물이 시중으로 유통되기 전 보관되는 냉동 창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한 냉동 수산물 유통업체. 동태랑 아버지 좀 보여줘요. 냉동고를 따라가자 냉동고 가득 수산물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꺼내온 동태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꽁꽁 얼어 있습니다. 냉동고에서 얼마나 보관된 것일까요? 어디 거예요? 러시아. 러시아. 이런 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냉동은 거의 3년 가죠. 3년? 냉동수산물이 크게 날짜를 많이 차요. 뭘요? 우럭 같은 경우는 날짜가 없어요. 우럭은요? 제조 날짜보다 후배 날짜까지 냉동보관 됩니다. 인근의 다른 업체입니다. 저희 냉동물 좀 보러 왔는데 여기 냉동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찜 요리랑 탕 요리. 이거는 저희 취급하는 국물이니까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 40여 가지가 되거든요. 식당으로 많이 나가고. 네. 거래처는 한 360분에서 70분 내야 됩니다. 네? 거래처? 네, 식당 거래처가 370분 내야 됩니다. 거래처만 370군데 취급하는 품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러시아산 명태부터 일본산 고등어까지 온갖 수산물이 다 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다?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작업된 거는 한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됐어요. 작업된 배에서 잡은 게. 배 잡자마자 얼려서 나오는 게. 그렇게 업체를 둘러본 후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들어서 생선 없는 거. 찍어. 바닥에서 냉동 홍어를 해체하던 중에 작업자가 담배를 피웁니다. 꽁초는 작업 중인 바닥에 휙 던져지는데요. 침까지 뱉습니다. 그리곤 그 바닥에서 홍어 해체 작업이 계속됩니다. 비위생적인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홍어뿐만이 아닙니다. 담배꽁초와 침이 난무한 바닥에 떨어진 아귀를 주워서 그대로 봉지에 담습니다. 그 봉지는 납품 차량에 실렸는데요. 이렇게 관리된 냉동 수산물들은 과연 어디로 배달될까? 우리는 출발하는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차량은 서울과 경기의 여러 지역을 들렸는데요. 조개구이 식당부터 해물탕집과 횟집 등 하루에만도 수십 군데의 식당으로 냉동 수산물이 납품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한 아귀찜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차량이 멈추고 납품할 물건을 내립니다. 그리곤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 안엔 오늘 납품받은 재료 상자들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찬 모습. 많은 사람들이 아귀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진짜 모르겠다. 생인지. 생 아군지 뭔지 여쭤보려고. 뭐예요? 우리가 내부에 해가지고 좀 올려서 아, 못하게 아버지 전문의가 있으면 애가 못해요. 생으로 들어온 걸 얼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해서 하지. 그때 제가 저기 내가니까 이거에 대해 약간 그런 거거든요. 애가 못해요. 어디 거예요? 제작진이 발견한 식당 옆에 버려진 아귀 포장 박스입니다. 제품명 냉동 아귀, 원산지 중국,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값싼 중국산 냉동 아귀가 국내산 아귀로 둔갑돼도 모른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도시 부산으로 가봤습니다.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싱싱한 수산물 구입을 위해 많이 찾는다는 수산물 거리입니다. 제작진의 눈에 익숙한 상자가 한 점포로 배달이 됐는데요. 상자 안의 내용물은 냉동 쭈꾸미. 그런데 냉동 쭈꾸미를 물에 담가 서너 번 휘적거리더니 흐물흐물 녹아 마치 생물처럼 변신합니다. 쟁반에 보기 좋게 놓여 좌판에 진열됐는데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다? 어떻게 하죠? 진짜 생물 쭈꾸미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얼마예요? 요즘은 6만 원 정도 돼요. 1kg 사면은. 이모, 근데 밖에 사는 거죠. 사는 거랑 생물이랑 냉동이랑 틀리죠. 밖에서 내려온 게 냉동 녹이가 파는 거. 냉동 녹여서 파는 거? 색깔이 조금 검은빛이 햇빛이 어두운 빛이 나는 녹록에 파는 거고 하얀 거는 전화로 오는 거고. 그럼 10,000원에 16마리. 저는 냉동이고. 아무리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해도 냉동 쭈꾸미를 생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수산물 유통업체들이 즐비한 길목에 냉동 수산물 상자들이 버젓이 실온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5월이지만 이른 더위에 날씨는 이미 봄을 지나 여름입니다. 수산물의 식중독 위험도도 더 높아지는 때인데요. 영하 18도에 보관돼야 할 제품들이 한낮 24도에 실온에 방치돼도 괜찮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냉동인데 밖에 내놔도 돼요? 지금은 한 몇 시간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보관과 유통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는 작업은 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냉동 수산물을 해동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해동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얘도 저 오징어처럼 녹여서 파는 거예요? 왜 녹여서 팔아요, 왜 녹여서 팔아요? 저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분. 소분을 위해 해동했다는데 과연 이렇게 해동된 수산물들은 모두 어디로 납품이 돼서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걸까? 우리는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달렸을까? 트럭은 길가에 멈춰선 후 그 자리에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거는 있어요? 7마리 나는데. 7마리면은? 생물이에요? 생물이에요? 소분을 위해 녹이는 거라고 했지만 생물로 둔갑돼 팔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해동된 수산물은 가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하지만 손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취재한 내용을 들고 관할기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합 익스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냉동 창고 앞인데 지금 좀 밖에 내용 냉동 수산물을 지금 운전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냉동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냉동 제품을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데는 저렇게 운반을 하면 안 되죠. 단속까지 해야 될 것 같고 또 얼마나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는 우리가 행정지도 정도는 갖다 나갈 것 같아요. 단속반과 함께 단속에 나섰는데요. 냉동 탑차가 아닌 일반 화물 차량으로 냉동 수산물을 싣고 달리는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부패되는 수산물은 냉동이라고 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보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생산자와 중간 판매자, 운송자까지 유통 과정에서 어느 한쪽도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냉동 수산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시청에서 왔습니다. 차주 계세요? 이거 뭔지는 알고 운반하셨어요? 냉동 저 그게 아닙니까? 냉동이 뭐 사장님 요 지금 요 냉동이 됩니까?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30분? 원래 이거 수산물 이런 거는 운반할 때는 냉동 탑차나 예? 식품 운반업 허가를 갖고 있는 차량에 의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유통업체입니다. 냉동고의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시청에서 왔습니다. 이게 지금 가동이 됩니까? 이 지금 이 햇빛 바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덜 받죠. 온도가 유지가 됩니까? 지금 몇 도 돼 있습니까? 10도 되어 있습니다. 10도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냉동 제품 아닙니까? 냉동이면 마이너스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요 10도 같으면 전부 보관 기준 위반이잖아요. 지금 10도 같으면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돼야 되는데 10도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이 온도 기준이 안 맞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부패가 시작될 수도 있는 제품이고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사가면서 상인들이 또 이동하면서 또 부패가 될 것이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지금 10도 같으면은 가능히 계속 이 상태로 이걸 제품을 보관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제품을 지금 전부 다 폐기를 시켜야지 그러면 이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 창고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봤습니다. 가공의 표시를 한번 봅시다. 그럼 본사에. 예. 본사에서 잘라가 보냈으면은 본사에서 가공한 거잖아요. 예. 가공의 표시를 한번 봅시다. 왜 없습니까? 저 주문이 들어오면 스티커를 붙입니까? 사장님이 이는 제품의 공정에 보면은 제품을 딱 해가지고 포장일로부터 이 제품은 언제 만들었으면 언제가 쓸 수 있다는 게 포장이 된 시점부터 이건 제품입니다. 그 시점부터 붙여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온다고 붙이면은 유통기한이 사장님이 임의로 연장을 했거나 그렇습니다. 바로 나갈 때 붙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더위가 시작된 지금 냉동 수산물의 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관할구청에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거기 일자 경고해가지고 조치가 안 되면은 행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마 한번 강력하게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 앞에 두 종류의 냉동 새우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대하입니다. 중량도 같고 원산지도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이 새우의 경우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그런데 똑같은 새우인데 옆에 있는 이 새우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6개월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대하새우인데 무려 1년이나 더 두고 먹을 수 있답니다. 같은 새우, 다른 유통기한.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말 그대로 생산자 마음입니다. 냉동과 냉장, 그 보관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꽃게를 통으로 얼리느냐 아니면 반으로 절단을 해서 얼리느냐에 따라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서 말하는 자연 산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꽁꽁 얼려있는 냉동 상태라면 일반 소비자가 비닐 포장도 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그 신선도를 파악하기란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한 냉동 수산물이 심심치 않게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담당 부처에서는 냉동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조업체에서 임의대로 설정하고 있는 유통기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도 지났고 화창한 날씨가 반가운 요즘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관광지 중에서도 지금철에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산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르른 초록빛을 따라 숲을 찾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로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십니까? 산채 비빔밥? 아니면 해물파전? 그런데 뭐니 해도 지금은 이 더덕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다양한 더덕 요리 중에서도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가운데 있는 더덕구이는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인데요.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더덕구이 하면은 맛도 맛있지만 그 향. 자. 이 더덕 특유의 알싸한 맛과 더덕 특유의 그 향, 식감 또한 아삭아삭한 게 이 마치 땅의 기운이 입속에 가득 들어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더덕이 어떤 더덕인지, 어떻게 식탁에 오르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산지에서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천연 더덕일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더덕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더덕 전문 판매점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시장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철을 맞아 각 산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더덕. 건강은 물론 맛에 반해 더덕을 찾는 사람들로 더욱 북적입니다. 더덕 어떻게 하세요? 10,000원, 15,000원이야. 제일 비싼 더덕과. 여기가 10,000원, 여기가 15,000원? 예. 둘 다 가격은 똑같고? 예, 가격은 똑같아요. 크기로 오는 거죠? 이게 왕짜고요. 아, 가격이? 이게 왕짜고 얘가 왕짜고요. 여기는 지금 이만큼 다 5개를 다 크게요. 옛날에는 산더덕이 아니라서요. 아, 그럼 다 이건 재배예요? 그럼요. 아니야, 산더덕이면 이거는 못 나오지. 자연산이 아닌 재배이기 때문에 더덕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상인의 말. 또 다른 더덕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덕 어떻게 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 거는 다 제주도 거고, 강원도 거거든요. 더덕은 왜 다 제주도랑 강원도 거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 건 없어요? 더덕은 제일 유명한 데가 사실 강원도하고 제주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다른 좀 돌이 많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좋아요. 땅이 잘 자라요. 제주도 같은 땅이 화산 땅이잖아요. 우리 제주도 놀러 가면 흙 만져도 푸석푸석하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는. 특히 재배 지역에 따라 식감 또한 다르다는 더덕. 제주도 거는 무침으로 좋고 구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게 좋아요. 얘는 향이 좀 있을 뿐이지 맛은 요즘에는 맛은 비슷해요. 제주도 게 좀 연한가 봐요. 그렇죠. 부서져요. 두드리면 부서지고 제 강원도까지 두드려도 안 부서져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코너에서 더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마트의 더덕 가격은 약 8,000원 정도, 시장에 비해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면 원산지는 어디일까? 표기된 곳을 자세히 보니 국산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산지가 어딘지? 비싼이라고 하시면 무슨이라고 또 어딘지 모르겠는데. 속 맞아요. 더덕은 다른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마트 한편의 반찬 코너에서 더덕 장아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원산지는 어디일까?
중국산이 있어요? 우리나라 건 너무 비싸니까 되게 이게 안 맞지. 스테이크 팔면 잘 안 나가니까. 여기 중국산 도덕도 팔아요? 거기 가면 많아. 그렇다면 중국산 더덕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우리는 중국산 더덕을 알아보기 위해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또한 많은 곳에서 더덕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모두 국내산 더덕뿐입니다. 중국산은 없어요? 중국산 뭐 하려고 먹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중국산은 먹어요? 중국산은 못 먹어요. 그렇다도 먹으려고 버리려고 그거 하려면 도라지 잡아요. 도라지가 더 맛있어요. 중국산 더덕을 얘기하니 모두 손사래를 칩니다. 정말 중국산 더덕은 없는 걸까? 이거 보세요. 크기별로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도 국내산 더덕뿐. 더덕 중국산은 안 파세요? 중국산은 있는데 언니 박스로만 팔아요. 10kg. 중국산 더덕을 구입하고 싶단 말에 어디론가 상인이 자리를 옮기는데요. 상인을 뒤따라가 봤습니다. 시장 한 곳에 자물쇠로 굳게 잠가놓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고 안을 가득 메운 더덕 박스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중국산 더덕. 과연 중국산 더덕은 어떻게 생겼을까? 포장된 상자를 열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국내산 더덕과 다르게 흙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시사선으로 흙이 묻어서 태산 순간이 안 돼요. 여기서 나가는 것도 안 되고 들어오는 것도 안 되고 시사선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 한 그릇 7,000원 파는 그 크기예요. 우리는 중국산 더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중국산도 있어요? 수입은 10kg에 68,000원. 이곳 역시 창고 깊숙한 곳에 중국산 더덕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있어요.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수입인데 흙이 묻은 국내산 더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걸 많이 써. 얘가 키로에 얼마나? 키로가 10kg에 68,000원. 얘는 그럼 박스로만 파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사가려면 박스로 사가야겠네? 이 박스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어제 저녁에 들어온 거지. 일요일 저녁에. 그럼 중국 거는 매주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맨날 들어와야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야지.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들어오면 안 돼. 거의 다가 수입산. 우리는 중국산 더덕과 국내산 더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원도 더덕입니다. 투박하고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이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더덕은 세척을 했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크기가 고르게 생긴 편인데요. 제주도 더덕 또한 고르게 생긴 편이나 진한 검은빛에 가까운 흑색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되는 중국산 더덕 가격은 10kg당 약 65,000원 정도. 국내산 더덕에 비해 약 2배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7년 사이 수입량도 약 3,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산 더덕은 어디에서 소비될까? 식당에는 수입을 많이 써요. 55% 이상 수입할 때. 여기 천지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 이걸로 써요. 알도 크고. 산 밑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수입 가져다가 이걸로 해요. 강원도 거 쓰지 않아요? 아니, 강원도 거기가 더 왜냐면 상인의 말은 사실일까?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유명 관광지로 향했습니다. 산 밑 풍경 좋은 곳에 작은 촌을 이룬 각각의 식당들. 식당 대부분이 더덕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식당을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 메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다는 더덕구이 정식의 가격은 1인분에 13,000원. 일반 식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 빨간 양념옷을 입고
지글지글 철판에서 구워낸 더덕구이. 벌써부터 더덕의 향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양이 엄청 많네요. 금방 붙여서 했으니까 드셔보세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잘 구워진 더덕구이 한 점을 먹어봤습니다. 양념 때문에 돈 맛이 나고 땀 안 나는 맛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더덕은 어디에서 온 걸까? 엄마 더덕은 이거 직접 재배하세요. 아니 그게 우리 받아오시는 거. 더덕이 여기는 한나물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만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던 중 식당 뒤편에 쌓여있는 상자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박스 있네? 훔쳐볼까요? 한번 보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살펴봤는데요. 진짜 더덕이에요.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그 중국산 더덕과 똑같은 상자였습니다. 다른 박스 밑에 다 숨겨놓았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더덕 음식을 판매하는 또 다른 식당의 뒷마당도 살펴봤습니다. 나도 중국산 더덕 쓰네. 다른 곳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산 더덕을 사용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건너편에 또 다른 촌을 이루고 있는 식당들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음식 경연 대회에서 수상까지 한 식당입니다. 과연 이 음식점은 어떤 더덕을 사용할까? 우리는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던 중 창가에서 더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더덕으로 담근 술이었습니다. 더덕 좀 담근 거예요? 예, 얼마씩 해요? 이거 저희가 5만 원 하는데요. 비싸요. 이거 더덕 어디 거예요? 재배예요. 요즘은 다 산재배라서. 여기 산지에서 직접 네, 그렇죠. 산에다 이렇게 씹어가지고. 산지에서 재배한 더덕으로 담근 지 좋기 5년은 되었다는 더덕주. 더덕구이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이곳의 더덕은 석쇠에 구워져 나와 더욱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더덕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이모, 이거 더덕도 여기 더덕이에요? 예, 그게 이제 요 더덕이라고 보시면 구이용은 요 더덕 같은 거. 홍천에서도 오기도 하고요. 정선에서 가잖아. 정선 더덕을 사용합니다. 주로 강원도에서 재배한 더덕만 사용한다는 식당 종업원의 말은 사실인 걸까? 이곳 역시 중국산 더덕 상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상자가 눈에 띕니다. 이전 식당에서 봤던 중국산 더덕 상자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있는 걸까? 이처럼 산지에서 재배한 더덕을 사용한다던 대부분의 식당은 중국산 더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광지는 어떨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또 다른 산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대부분의 식당에서 더덕을 팔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중국산 더덕 상자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식당에서도 중국산 더덕 상자는 찾기 어려웠는데요. 더덕은 국내산 상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겹겹이 쌓인 상자 옆에서 의문의 파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는데요. 더덕 껍질이네? 껍질만 보일 뿐 이곳에서는 어떤 더덕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껍질이 유독 하얗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더덕.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그 중국산 더덕과 비슷합니다. 어디로 올게요? 한 이게 한 뜯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찾아봐요. 그래서일까요?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님에도 메뉴판마다 국내산으로 표기해 놓은 더덕의 원산지. 일단 더덕구이를 주문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조리해 놓으니 더덕의 원산지는 더더욱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과연 어느 더덕을 사용하는 걸까? 우리는 더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차량들 중에 더덕도 있는 것일까? 조심스레 따라가 봤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상인들은 가져온 물건을 식당에 풀어놓습니다. 간장, 고추장, 가자미. 하지만 더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과연 이 차량은 무엇을 싣고 온 것일까? 따라가 보니 이상하게도 식당 앞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피해 차 안에서 알 수 없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인기척과 함께 작업 현장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슬그머니 내부를 가리는 한 남자. 우리가 떠나지 않자 이번에는 아예 차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변을 살피고 차량에서 봉투에 담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더덕박스? 더덕이다. 주변을 경계하며 차량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더덕. 도대체 차 안에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차 안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차 내부를 가리는 또 다른 남성.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차량 앞을 서성이는 남자 뒤로 보이는 건 상자에 담긴 더덕을 봉투에 옮겨 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남자 뒤에는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더덕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다 나눠주네. 그래서 박스를 못 봤던 거네. 그렇다면 이곳에서 더덕을 받은 식당은 원산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다음날 찾은 식당은 관광객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 이 식당에서 인기 메뉴 중 하나라는 이 더덕구이. 역시 새빨간 양념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만 봐서는 중국산 더덕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더덕의 원산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더덕은 어디 거예요? 더덕은 여기 격지기산 더덕은 항상 강원도 더덕을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도 강원도 대상이 최고로 찾아요. 강원도 더덕만을 사용한다던 이곳. 하지만 봉투에 옮긴 중국산 더덕을 납품받는 모습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교묘하게 원산지를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과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찾아 우리는 취재한 내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원산지 표기 대상이 아니기에 단속이 어려웠었는데요. 똑같이 다른 상가 밑에다가 중국산 더덕 박스를 놨었어요. 뭐 위장 판매하는 거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가서 단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 끝에 확보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는 식당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더덕의 원물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손질된 더덕. 더덕 한 번에 구매해 오실 때 얼마나 구매해 오세요? 조금씩 40kg 정도. 조금씩이라 하기엔 그 양이 상당해 보입니다.
구매한 영수증이나 뭐 거래 영수증 같은 거 있습니까? 더덕은 어디 넣었어요? 여기 거라는 건 어디까? 정선에서 가지고 온 더덕이라는 주인의 말. 하지만 이곳은 이미 중국산 더덕 상자들을 발견한 곳입니다. 강원도 더덕만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에 식당 뒤편을 찾은 단속반. 그곳에서 또다시 중국산 더덕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저번에 단체들이 와서 여기다 막 버리고 간 거예요. 네? 뭐 싸갖고 와. 단체들이 여기 와서 여기 버리고 갔다고? 네, 거기다 이렇게 뭐 저기만 뭐라 그래. 요즘 관광객들은 더덕 상자도 들고 다니는가 봅니다. 이게 시중에 나돌아 다닐 수 있는 박스냐고. 예? 시중에 어느 사람들이 여기다 막걸리를 담아오냐고. 사장님 같으면 이 박스를 어디서 구해서 여기다가 막걸리를 담아와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버스들은 집에 막 술병을 막 내버리고 가는데 그게 많이 관광버스 좋은데 관광버스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식당 뒤에다가 누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냐고.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것이라 발뺌하는 식당 주인. 단속반은 원산지를 속이던 취재 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당을 이거 직접 반대하세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거 보니까 인정하죠. 사장님은 일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6조 2항 2호를 위반하신 거예요. 뭐냐면 위장 판매하신 거예요.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판매해 주십시오. 위장 판매와 관련된 단속은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표기했다는 식당 주인. 이거 언제 쓰셨어요? 응? 지금 썼네 이거. 중국산과 국내산 재배 더덕으로 표기하고 있는 더덕. 하지만 손이 닿은 부분에 잉크가 번져 있습니다. 뭔지네? 그죠? 연락 받으세요? 어디서 연락 받았어? 제가 다 보면 다 사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이거 금방 쓴 거야 이거. 단속반이 도착하기 전 뭔가 분주해 보이긴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애타게 감추었던 건 강원도 더덕으로 담갔다던 더덕주. 단속반은 더덕의 원물도 살펴보기 위해 식당 조리실을 찾았습니다. 더덕 재워놓은 거네. 중국산 더덕 재워놓은 거고. 이곳 역시 중국산 더덕을 손질해서 냉동한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산 더덕. 문제는 더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밀봉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식재료가 담겨 있는 등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는데요. 김치는 물론 돼지고기까지 메뉴판에 기재된 원산지와 모두 달랐습니다. 이 집은 육류하고 배추김치, 더덕 다 확인해봐야 돼.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별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국산 더덕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15년 된 15년? 중국산을 썼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어? 원산지 표시라는 거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먹게끔 하는 게 원산지 표시라는 제도거든. 그건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양심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올바른 원산지 표기는 소비자와의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속 나와서 단속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실상 여기 더덕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데 저희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상 점검을 해보니까 수입산 더덕을 가지고 국내산 더덕인 양 판매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단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곳 관광지 또한 위장 판매 단속에 나섰는데요.
집중적으로 찾은 곳은 상자에 담긴 중국산 더덕을 봉투로 옮겨 담아 납품받았던 식당들입니다. 선생님 들어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더덕 부위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예. 더덕산채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네. 이건 어디 거예요, 더덕은? 더덕은 지금 홍천 더덕이 많고요. 홍천 더덕. 홍천 더덕? 예. 네. 하지만 이곳은 중국산 더덕을 봉투에 바꿔 담아 납품받고 있었던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식당에서는 강원도 더덕만을 사용한다며 더덕을 납품받을 때마다 기재한다는 장부를 보여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납품받은 더덕의 양이며 가격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산 가격이 맞아요? 기재된 가격을 보니 시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더덕과 가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듯 더덕 납품업체와 통화해보라는 사장. 여기 납품하신 더덕 원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원산지가 어떻게 되냐 원산지.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이 처벌받아요. 중국산이죠? 박스에 65,000원짜리는 중국산이죠? 예. 더덕 같은 경우도 솔직히 표기해라 이런 건 없었잖아요. 표시랑 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산이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국산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된 발뺌에 취재 영상을 보여주는 단속반. 이분한테 받으시는 거 맞으세요? 네, 이 사람도 가끔씩 들어와요. 이 사람도 가끔씩 들어온다는 건 다른 분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일단 장부에 적혀 있는 건 다 이분이죠? 아니, 이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장부에 적혀 있는 건 다른 사람 또 있다? 네, 다른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는 더덕을 납품받는 과정 중 매번 식당에서 비닐봉투를 가져오는 모습과 그 봉투에 중국산 더덕을 옮겨 담은 후 식당 안으로 배달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더덕은 어디 거예요? 더덕은 여기는 세계산 더덕 아니면은 강원도 더덕을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도 강원도에다 이 최고로 찾아요. 중국산 박스가 여기 보관 중인 거를 모르게 하려고 단속이 오고 나면 모르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세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단속 대상도 아니었고요. 네? 저희가 저거를 굳이 뭐 단속 대상도 아닌데 저거를 저렇게 가리까지 해가지고 대라 말아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 단속반이 아까 식당 들어가서 더덕이 어디 있는지 근데 까같이 들어온 거는 저희한테도 까같이 들어온 거는 제가 동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처음에는 수입을 취급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전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직하게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아니 저희가 식당 분들한테 당연히 알아요. 안 물어보시더라도 여기는 산채잖아요. 산채 음식이 들어가고 더덕구이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또 관광단지잖아요. 그죠? 산을 끼고 있고 그럼 등산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국산인 줄 알고 다 그냥 드시는 거고 믿고 드시는 거죠. 믿고. 국내산 들어오고 수입도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이건 수입입니다. 이건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어보시는 손님도 없고. 네, 거의 없어요.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는 없지만 위장 판매는 위법 행위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둔갑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이 중국산 더덕의 위생입니다. 이렇게 곰팡이 쓸어도 괜찮아요? 아니, 이거 좀 문지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네. 곰팡이가 되게 씻어서 들어와서 좋아요. 한 차례 세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물기가 있는 상태로 상자에 밀봉되어 곰팡이가 피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씻어서 배로 냉장고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그러면 좀 썩지 않아요? 그거는 다 감안은 해야 돼요. 네. 과연 중국산 더덕 상자 안에는 곰팡이가 핀 더덕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아무래도 물이 닿아서 곰팡이가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데? 어렵지 않게 곰팡이 더덕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소 적은 양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 곰팡이는 이게 날라서 공기 중에 흩어져서 이렇게 다른 곳에 서식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되기만 하면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써가는 것보다 사실은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뭐 금방금방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핀 더덕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 곰팡이 더덕의 위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더불어 곰팡이 또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곰팡이의 상입니다. 포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공기 중으로도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할 수 있다는 더덕. 특히 곰팡이가 핀 더덕의 세균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양이었는데요. 100만 마리 정도가 있으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1000만 마리니까 10의 7승이니까 대단히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고온에서 또 독소를 또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뭐 포자를 가진 또 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이런 균에는 그렇게 안쪽까지 고온으로 가열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특히 한 번쯤 더덕구이를 드셨던 분이라면 더욱 배신감이 드셨을 겁니다. 저 또한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더덕이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고 또 세균은 더덕더덕, 어쩌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화도 납니다. 또한 음식점에선 더덕은 원산지 표기 대상도 아닐 뿐더러 묻고 따지며 먹는 사람도 없으니 원산지 둔갑이 더더욱 쉬웠을 겁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동은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뿐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왜 나무만 보려 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